이 시간은 미분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미분 가능성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모의평가나 수능의 문제를 분석하여 보면은 특히 이과 문항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봐줘야 되고 출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도 좀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주제랍니다. 자, 먼저 미분 가능성이 무엇이고, 그렇죠?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각각의 유형별 차이들을 정의에 입각해서 접근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정의부터 확인합니다. 자, 미분 가능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죠?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미분계수의 정의는 앞에서 잠깐 우리가 여러분 다 배웠다시피 함수에서 변화율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x에서 y로 대응해서 x의 변화에 대한 y의 변화율에 대하여, 그렇죠? 이 변화율이 순간적인 변화율이 얼마인지로 정의되고 있는 거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놈이 무엇이냐가 정확하게 본다면 미분계수의 정의였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x에 대한 y의 순간적 변화율로 정의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갖는 그래프적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변화율이 미분계수였다는 사실에 기반한다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우리가 수식 표현하는 방금 같죠? f'A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또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다음 같은 거죠. 다시 얘기해서 그래프상에서 함수 y 이퀄 fx의 그래프상에서 x 이퀄 a라고 하는 이 지점에 함수의 한 점을 고정해 놓고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p를 결정한 겁니다. 그렇죠? 이 p는 동점으로 보고 이 점을 우리가 x라고 한다면 이 p가 그래프상 움직인다면 바로 a와 p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 그렇죠? x의 변화에 대한 y의 변화의 비율, 바로 뭐죠? a와 p를 연결한 기울기죠. 이놈은 p가 변화하면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는 a와 p 사이의 기울기, 즉 a, p 사이의 변화율이 p가 한없이 a로 갈 때 순간적 변화가 얼마인지로 정의되는 게 바로 미분계수죠. 그렇죠? 여기서 굉장히 결정적인 개념적 요소가 바로 극한인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h가 0으로 가는 함수의 극한, x가 0으로 가는 함수의 극한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미 함수 극한에서 우리가 배운 사실이 무엇이죠? 함수의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당연히 뭐죠? x가 a로 접근하는 방향이 좌측과 우측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죠?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만 극한값 존재합니다. 마찬가지죠. 미분계수 마찬가지입니다. x가 a로 갈 때 좌측에서 접근한 극한, 좌극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좌미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좌미분은 x가 a로 가는 방식에서는 x가 a-0으로 갈 때 x-a분의 fx-f로 정의되는 거고요. x가 a로 접근하는 것이 그래프의 오른쪽에 접근한다면 이걸 우리가 우극한, 즉 미분에서는 우미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좌미분과 우미분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리미트 x가 a 플러스 0으로 갈 때 x-a분의 fx-fa 두 놈이 서로 같고 당연히 수렴해야 되겠죠. 이럴 때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약속합니다. 그렇죠? 모든 정의는 수학적 정의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가정과 결론, if then 구조에서 꼭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주어진 함수 y 이퀄 fx가 x 이퀄 a에서 무엇이다? 미분 가능이라고, 그렇죠? 라고 뭐하는 거다? 정의하는 것입니다. 미분 가능의 정의는 분명히 좌미분과 우미분의 일치가 미분 가능을 설명하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x 이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보다 좀 더 쉬운 이해가 바로 뭐죠? x 이퀄 a에서 뭐가 존재한다? 미분 계수가 뭐한다? 존재한다는 걸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성을 확인할 때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지로 확인하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렇죠? 이런 미분 가능성의 정의는
그닥 어렵지 않죠. 자극한과 우극한의 개념을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분 가능성이 정의되는데, 자, 미분 가능의 문제가 보통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분명히 여러 개의 미분 가능의 문제를 그동안 풀어왔을 겁니다. 근데 막연히 푸는 문제는, 자, 문제의 변화를 우리가 추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변화 속에서 난이도가 높게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즉, 우리가 결과적으로 할 건 뭐죠? 미분 가능성이 어떠한 출제 경향을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미분 가능의 정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자, 주어진 함수가 미분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좌미분과 우미분이 서로 같냐 같지 않냐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명백하게 따져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함수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다항함수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중에 사인, 코사인 다 미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수함수로 가면 다 미분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되게 미분 가능성의 문제들은, 자, 이렇게 전부 다 미분 가능한 함수들을 놓고 미분 가능성 따지는 건 되게 우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항상 미분 가능을 따지는 우리가 문제들은 되게 함수를 만드는 거죠. 무슨 얘기죠? 만든다? 자, 다시 얘기해서 구간에 따라서 x가 a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나누어서 좌측과 우측을 다른 함수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x = a라고 하는 경계 지점에서 연결될지 또한 미분 가능할지 문제가 되겠죠? 자, 바로 그겁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이러한 이유부터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의 영이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fx가, 자, x가 a보다 작을 때와 x가 a보다 클 때, 자, 함수가 달리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즉,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제 출제자가 일부러 구간에 따라서 지정된 두 개의 함수로 표현하고요. 그것이 당연히 어딥니까? 경계 지점이죠. x = a라고 하는 경계 지점에서 a보다 작을 때 어떤 함수입니다. y = gx로서 fx가 대신되고 있는 거고, x가 a보다 큰 구간에서 y = hx라는 함수로, 자,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두 함수가 a보다 작은 쪽과 큰 쪽에서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문제는 바로 어디죠? A에서 과연 이 두 함수가, 자, 연결되어질까? 이 연속성을 따지는 문제죠. 자, 연속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미분 가능할까? 혹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 당연히 먼저 주어진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자, x = a에서 연결된다, 연속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의 연속성 당연히 뭡니까? 자극한 뭐죠? 자, gx에 대한 자극한 뭐죠? ga, 그렇죠? 자, hx에 대한 우극한이 fx의 우극한이죠. 자, ha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 경계에서 함수값이 일치해야 되죠. 자, 마찬가지죠. 자, x가 a보다 작은 쪽의 gx는 미분 가능 함수입니다. 그러므로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의 도함수는 그대로 g'x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x가 a보다 큰 쪽에서 hx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 함수입니다. 그러므로 x가 a보다 큰 쪽에서의 도함수는, 자, h'x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fx의 좌미분은 당연히 gx의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간다면 gs 갖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fx의 좌미분은 gx의 미분계수 g'a가 될 거고요. 자, fx의 우미분은 x가 a보다 큰 쪽에 그려진 함수 hx의 미분계수, 자, h'a가 될 겁니다. 그렇죠? 두 개가 서로 같으면 좌미분과 우미분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대개의 경우는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자, 경계를 지점으로 해서 정의된 두 함수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만 미분 가능이다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 이렇게 쉬운 것일수록 여러분들이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따가 예시 문제를 풀어줄 때, 자, 표현하겠지만 대다수의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은, 각각 a를 연계로 해서 두 함수의 함수값 같고 미분계수 같다라는 걸, 자, 각각의 두 함수 통해서 증명할 수, 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구성이 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겁니다.
자, 좀 복잡한 형태로 함수가 정의되는데 알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자, 경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계를 기준으로 함수가 다르게 정의되는 경우에 자, 미분 가능성 늘상 경계에서 무엇과 미분계수와 함수가 서로 같다. 그렇죠? 함수값 일치, 미분계수 일치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원칙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형태가 나라면 자, 또 하나의 형태 좀 더 어려운 꼴을 자, 얘기할 수 있죠. 자, 대개 모든 대다수의 함수가 미분 가능하니까 일부러 만든 꼴이 첫 번째라면 자, 만들지 않고도 일반적으로 미분 불가능한 즉 자, 대표적 케이스죠. 좌미분과 우미분이 일치하지 않는 자, 서로 만든 함수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에 약간의 변형 형태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죠? 이게 뭐죠? 바로 이런 대표적 케이스의 문제가 바로 자,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랍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y = 절대값 fx라는 자, 이런 함수죠. 자, 이 함수는 우리가 분명히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만 알고 있다면 왜 얘가 좌미분과 우미분이 같지 않을 수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보통 y = fx 수식 전체 절대값 붙은 그래프는 첫째 어떻게 그립니까? y = fx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렇죠? 근데 자, 원래 절대값 x였기 때문에 fx가 자, 살아남는 정의역은 fx가 0보다 뭐한 쪽이죠? 크거나 같은 쪽입니다. 즉 x축 위에 있는 부분만 그래서 살아남게 되죠. 근데 자, 두 번째 어떻게 되죠? fx가 0보다 작은 쪽은 만약에 fx가 0보다 작다는 건 뭐죠? x축 아래 부분입니다. 자, 그 경우는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죠. 그 부분만큼은 자, fx 대신에 마이너스 fx 됐다는 얘기는 무슨 쭉 대칭이죠? x축 대칭된 겁니다. 즉 아래 부분은 x축에 대해서 꺾어 올리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y = fx라는 함수가 주어집니다. 자, 이런 함수가 현재 x축과 알파, 베타, 감마에서 자,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fx일 때 절대값 fx가 이렇게 그린다는 것은 자, 그대로죠. 자, 위에 쪽 x축 위에 그려지는 그래프는 그대로 절대값 fx와 fx 일치합니다. 문제는 뭐죠? 자, fx가 0보다 작은 아래쪽 그래프죠. fx 그래프는 x축 아래 그려지지만 자, 절대값은 무조건 양이 돼야 되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fx 꼴이다. 즉 원래 fx 아래에 있던 쪽을 x축에 대칭시킨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분명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원래 미분계수가 자, 이 경우 양수였죠? 근데 자, 이 아래 부분 즉 좌미분입니다. 그렇죠? 좌미분의 경우도 fx의 경우는 당연히 미분 가능하지만 알파에서 자, 알파보다 작은 경우 꺾여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자, 이 파란 그래프에서의 미분계수는 당연히 접선은 이렇게 흔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좌측과 우측의 미분계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자, fx의 절대값 붙은 이런 함수는 원래 y =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그 놈이 x축과 만나고 있는 자, 점, 근이죠. 그렇죠? 방정식의 근이죠. 알파, 베타, 감마에서 뭐가 되는가? 미분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y = fx 기준으로 했을 때 절대값 안에 있는 fx가 무엇이 되는 0인 x에서 뭐가 된다? 자, 미분 자, 불가하게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로 자, 수식 전체 절대값 붙은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절대값 안이 0되는 곳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굉장히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런 함수는 일반적으로 미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그럴까요? 그렇다면은 미분 가능성이 너무 쉬워집니다. 자, 미분 가능성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되게 요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죠. 자, 원래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아닐 때도 존재한다라고 하면 요즘 수능 출제 경향의 어떤 포인트가 바로 항상 이렇게 되는데 아닐 때가 그럼 언제 안 되지? 그 케이스에 집중하여 출제가 되는 자, 경향성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찬가지죠. 자, 하나의 예시를 든다면 y = fx가 이렇게 됩니다. x축과 만나는 곳이 알파랑 베타인데 자, 베타가 지금 어떤 근이죠? 중근을 갖습니다. 그렇죠? 자, 베타가 중근을 간다는 얘기는 자,
베타에서 뭘 갖는다는 얘기죠? 극점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 함수라면 자, 이 극점에서 뭐가 되죠? 미분계수가 0되죠? 자, 그래서 자, 절대값이면 여기서 꺾고 올릴 게 없죠? 즉 원래 미분계수가 0이었던 거예요. 자, 미분계수 0 되는 걸 꺾여 올릴 거 없으니까 자, 여기는 미분 불가능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알파는 자, 아래쪽 형성되니까 이 아래쪽에 대한 x축 대신시키면 꺾어 올라가기 때문에 좌미분 좌측의 접선의 기울기와 우미분 우측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미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결론 내리죠? fx가 0인 x가 미분 불가능하지만 하나에 의해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 제외됩니까? 중근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fx 안에 수식이 0되는 방정식의 해는 대다수가 미분 불가능하지만 그 중에 중근인 경우는 미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근은 3중근도 포함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중근의 케이스를 볼 수 있는 한 대표적. 예를 들어서 y = x의 3승의 애를 대표할 수 있죠. 여기에 절대값부터 함수의 케이스는 자, 이항이 0 되는 게 x = 0인데 0은 3중근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y = x의 3승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주면은 y = x 3승 그래프가 x = 0에서 3중근을 가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즉 x = 0에서 미분계수가 이미 0입니다. 즉 자, 여기에서 자, 우미분도 0, 좌미분도 0이죠. 자, 여기에 절대값을 붙이게 되면은 얘가 꺾어서 올라갑니다. 근데 좌미분이 0 됐었죠. 자, 좌미분이 자, -0으로 간다면은 꺾여 올라가면 플러스 0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꺾여 올라가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드시 뭐예요? 첨점이 형성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x = 0에서 뭐다? 미분 가능하다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절대값 포함된 함수가 최근에 미분 가능성과 연관된 킬러 문제로 무지하게 출제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따가 우리가 예제는 이런 문제 중심으로 풀어줄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예를 통해서 확인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미분 가능의 구체적인 실전 문제는 자, 하나의 함수는 만든 함수죠. fx가 a보다 클 때 잡을 때가 다른 함수로 일부러 만든 함수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죠? 절대값 포함된 함수입니다. 수식 전체에 절대값 들어간 함수. 이 두 가지 꼴이 미분 가능에서 핵심적으로 출제되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자, 예제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미분 가능성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구간 분류돼서 함수가 따로 정의된 함수의 경우에 그 구간 분류된 경계에서 미분 가능성을 묻는 문제죠. 거기서만 미분 가능하면 전구간 미분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a보다 작을 때 원래 미분 가능 함수, a보다 클 때 원래 미분 가능 함수입니다. 그럴 때 x = a라는 경계에서 미분 가능하면 전구간 미분 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형태의 예시 문항은 자, 다음과 같이 2005년 10월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문제 나왔던 자, 다음 같은 문제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제의 풀이는 3차 함수 fx가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3차 함수 fx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쌤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자, x = a, b 두 가지의 분류 기준으로 자, 구간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fx가 x의 3승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라는 3차 함수에 대하여 gx가 x가 a보다 작을 때 뭐죠? fx입니다.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은 범위에서 mx-fx고요. x가 b보다 큰 범위에서 n 플러스 fx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주어진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mn을 구하시고 그 구한 mn의 합을 구하라가 지정된 문제였답니다. 자, 아주 전형적 케이스죠. 자, 물론 좀 쉬운 형태라면은 a보다 크고 작은 함수 구체적으로 주고 미정계수 포함해서 주고 미분 가능하기 위한 미정계수 구하라가 쉽겠지만 조금 난이도가 높여진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자, 대신 3차 함수 fx가 주어진 상태니까 mn을 제외하고는 다 미정계수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경계가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된 거죠. 자, a라는 놈보다 큰 b가 존재하고 x = a, x = b를 기준으로 x의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된 겁니다. 그쵸? 여기에 fx, 여기에 n-fx, n+fx가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정구간 미분 가능하려면 첫 번째 경계가 어디입니까? x 이퀄 a죠. x 이퀄 a에서 뭐가 똑같아야 돼요? 함수값이 일치해야 됩니다. 자, 좌측의 함수값 좌극한입니다. fa 고요. 자, a보다 큰 쪽에서 함수값 여기다 a 넣어주면은 자, 는 m-fa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고로 알 수 있는 게 m이라고 하는 거는 2fa라는 결로 내려지죠. 그쵸? 자, 또 하나는 자, 이 함수와 이 함수 다 모두 fx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a보다 작은 쪽에서 뭘 구해볼까요? g'x 구하면 이 함수의 도함수 f'x가 될 거고요. a와 b 사이에서는 주어진 함수 역시 미분 가능 함수니까 요거의 도함수 -f'x가 될 거고요. x가 b보다 큰 쪽에서는 n 플러스 fx의 도함수 f'x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고로 x 이퀄 a에서 g' 미분 가능하려면 좌미분은 같아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교환하는 사실 중요하고, 고로 f'a하고 -f'a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치? 넘어간다면 고로 알게 되죠. f'의 자, 두 배가 a니까 f'a는 0되는 자,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 1번식, 자, 2번식 두 가지가 나오죠. 단순히 경계만 갖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계가 어디죠? x 이퀄 b라고 하는 경계가 됩니다. 그렇죠? x 이퀄 b에서 b보다 작을 때 m-fx, b보다 클 때 m 플러스 fx 정의하죠. 자, 역시 경계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첫째 뭐예요? 연속이어야 됩니다. 자, 고로 자, x가 b보다 작은 쪽의 극한값, 자, b의 함수값이죠. 자, m-fb가 될 거고요. 자, b보다 큰 쪽에서의 극한값은 b보다 큰 쪽에 되는 함수의 함수값이죠. 자, 고로 거기다 b 넣어주면 n 플러스 뭐가 됩니까? n 플러스 fb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죠. n은 얼마입니까? n-fb. 자, 넘어가면 또 fb니까 2fb라는 비문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세 번째 식이 됩니다. 함수값 일치. 똑같죠? b를 경계로 한 좌측과 우측의 함수가 자, 만났을 때 좌미분, 우미분 같아야 됩니다. 좌미분은 당연히 자, 좌측에 점유되는 함수의 도함수 -f'x에 b 대입하면 좌미분, x가 b보다 큰 쪽에서의 도함수 f'x에 b 대입하면 우미분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똑같습니다. -f'b는 f'b랑 같아야 되죠. 넘어오면 이 f'b가 0이죠. 고로 f'b가 0 된다는 네 번째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이죠. 자, f'a와 자, f'b는 0 됩니다. a와 b는 f'x가 0 되는 근이죠. a, b는 f'x가 0을 만족하는 근임을 자, 이거의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자, fx로부터 f'x 구하면 fx가 x의 3승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9x로 주어졌으므로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준식 인수분해하면 3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는 0이죠. 고로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1, 작은 쪽 마이너스 3이 바로 a가 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쪽 해인 1이 b가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a, b는 a가 마이너스 3, b가 1 구해졌죠. 이놈을 자 1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m은 얼마라고요? 자, m은 자 2배의 fa입니다. fa, f 마이너스 3입니다. 그쵸?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얼마죠?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얼마죠? 2배의 27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자, 54가 되면 알 수 있고요. 자, n의 값은 이번 식에 나오죠. n 얼마죠? 54에다가 마이너스 2배 fb죠. fb는 f1입니다. f1 구하면 1, 1, 1 넣어주면 1, 3, 4 빼기 5 마이너스 5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 50 더하면 얼마죠? 64입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118 나옴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비교적 자 쉬운 형태죠. 쉬운 형태가 자, 구간 분리하여 좌측과 우측의 함수가 다로 이미 미분 가능한 다른 두 함수가 주어지고 경계에서 미분 가능하면 전부가 미분 가능하다 성질을 이용해서 구성된 문제가 바로 대표적인 이 문제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절대값 함수의 예를 크게 두 가지 조금 수월한 문제와 어려운 문제로 한번 대비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 문제. 자, 2013년 4월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왔던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fx가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gx는 fx 마이너스 k의 절대값 정의되어 있어요. 절대값 함수죠. 주어진 절대값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k 값의 총합을 구해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볼까요? 다시 뽑아냅니다. 자, gx가 절대값 fx 마이너스 k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주어진 함수는 절대값 함수는 당연히 fx 마이너스 k가 0되는, 그렇죠? 0되는, 자, 요걸 만족하는 x에서 자, 당연히 미분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자, 주어진 문제는 전구간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비록 자, fx equal k, 그쵸? fx equal k 자를 만족하는 in x라 하더라도 이놈이 뭐라고요? 자, 중근이라는 건 중근. 물론 중근이라는 것은 얘가 자, 중근이라는 것은 다항식에서는 주어진 식이 만약에 자, 다항식이라고 한다면 자, 주어진 fx가 바로 그 만족하는 x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알파라 하면은 x-알파의 완전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건 다항함수의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중근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점에서죠. 그 점에서 fx equal k를 만족하는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얼마가 되면요? 0 된다면, 그렇죠? 자, k를 기준으로 꺾고 올려봤자 미분계수가 0이니까 뿔마 0 똑같아져서 좌우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그런 구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fx가 k를 만족하는 자, 그러한 지점에서죠. 그렇죠? 거기에서 자, 미분계수가 0 되면 자, 되는 겁니다. 그걸 만족하는 k만 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먼저 f'x를 먼저 구합니다. fx가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죠. 미분합니다. f 자, 프라임 x는 1 마이너스 얼마죠? 사인 x입니다. 그렇죠? 자, 이 주어진 1 마이너스 사인 x가 0 되는 x를 골라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걸 만족하는 x는 사인 x가 얼마입니까? 1을 만족하면 되죠. 이걸 만족하는 x는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구했는데 사인 x가 1 되는 자, x는 0에서 2파이 사이에서는 2분의 파이밖에 없겠지만은 자, 역시 사인 함수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에서도 자, 4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에서도 6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에서도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사인 x는 1 됩니다. 그쵸? 2분의 파이는 제약된 범위고 자, x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얼마입니까? 2n 파이 플러스 자, 2분의 파이에서 얼마가 된다? 0 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여기에서 함수값이 얼마가 나오면 k가 나오면 되고 그때 k 값이 자, 어느 범위죠? 0에서 6파이 사이에 있는 k를 모두 구하면 되는 x에다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어준 값이 k를 만족하는 모든 그러면 되겠죠? 자, 준식 넣어주면 f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자, 얼마가 됩니까? 자,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코사인 x였으니까 코사인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뭐가 되는? k가 되는 모든 값을 다시 하면 되는데 자, 코사인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자, 우리 함수값 용량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 고로 자, k 값은 얼마를 만족하는 건 다 됩니까?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면 모두가 되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k가 취하는 범위가 0에서 6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자, n에 따라서 요 사이 취할 수 있는 k 값은 n이 0일 때 4분의 파이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n 이퀄 2일 때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일 때 가능하고요. n 이퀄 2일 때 4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죠.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이 값을 모두 다 더하면 자, 2파이랑 4파이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6파이 될 거고요. 4분의 3파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4분의 9파이가 되므로 그렇죠? 자, 그러므로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준식의 값은 자, 얼마가 됩니까? 4분의 24 곱하기 3, 4분의 33파이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 자, P분의 Q파이라고 했을 때 P 플러스 Q라고 했으니까
고로 P가 얼마죠? 4고 Q가 얼마죠? 3입니다. 그쵸? 자, 고로 P 더하기 Q는 두 놈을 더한 37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 주어진 y 콜 fx와 y 콜 k가 만나되 자, 만나는 점에서 이건 불가능한데 그놈이 접하는 경우로 자, 설명해도 크게 자, 틀리진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풀어본 겁니다. 자, 절대값 포함된 함수는 무조건 절대값 안에 놈이 0될 때 미분 불가능한데 자, 중분 즉 자, 접하는 경우에서는 미분 가능하다. 즉 자, 만나는 점에서 미분 개수가 0 된다면 자, 미분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는 풀어봤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자, 우리가 2011년도에 상당히 까다롭게 4차 함수와 연관돼서 출제된 문제가 있답니다. 자, 한번 자, 다음에 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미분 가능성과 관련해서 역대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and 4차 함수 그래프 개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랍니다. 자, 2011 수능이죠. 2010년도에 실시했던 2011학년 수능 자, 수리가형 24번 문제였습니다. 미분 가능과 관련한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시죠. fx를 4차 함수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4차 함수의 최고차 개수는 1입니다.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f0가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0에서 함수값 3, 즉 y절편 3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에서의 미분계수는 양수랍니다. 과연 왜 주어졌을까? 자, 명백하게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라고 했을 때 t가 실수입니다. 실수 t에 대하여 집합 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원소는 a입니다. 집합 s의 구성 원소는 a입니다. a가 어떠한 놈이냐면 함수 fx-t의 절대값, 자, 강조합니다. 절대값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이 함수가 x = a에서 미분 불가능하답니다. 즉 fx-t가의 절대값 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어디냐, 그쵸? 그 점을 자, 원소라는 집합인데 그 원소의 개수를 새로운 함수 gt로 정의했습니다. gt는 결과적으로 t에 따라서 미분 불가점의 개수가 몇 개냐, 그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gt를 새롭게 해석한다면 y 절대값 fx-t가 자, 미분 자, 불가능한 자, 점의 개수가 그렇지? 점의 개수가 몇 개냐? 점 x의 개수가 몇 개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함수가 t = 3과 19에서만 불연속할 때 f-1을 구해라. 자, 결과적으로 주어진 조건 갖고 fx를 확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다소 어렵죠? 4차 함수 중에 4차 개수만 1입니다. 그럼 3차 개수, 2차 개수, 1차 개수 상수항 모릅니다. 자, 최대 4개의 비정개수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자, 4개의 비정개수를 각각 정확히 연립하여 푸는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 일단 자, 얘가 미분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시면 자, 절대값 포함하면서 마찬가지죠.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똑같습니다. 자, 뭐가 되죠? fx는 t입니다. 자, 요 놈을 만족하는 인 x에서 여기에서 자, 미분 불가할 겁니다. 단, 자, 예외가 있죠. 자, 요걸 만족하는 x를 이 문제에선 다음과 같이 한번 자, 접근하려고 합니다. fx = t를 만족하는 t, 방정식 해죠. 자, 주어진 방정식을 y fx라는 함수와 자, y t라고 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에 무엇으로 볼까요?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두 개가 만나는 x에선 다 미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자, 주어진 교점이 무하는 경우 자, 접하는 경우에는 미분 가능한 겁니다. 자, 주어진 t를 자, 움직여 갔을 때, 그쵸? 움직여 갔을 때, 즉, 자, t가 아래쪽부터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면서 당연히 무엇이다? 교점의 개수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자, t 이퀄 3일 때와 19에서만 뭐라 했어요? 불연속하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에서 무엇이다? 자, 교점의 x좌표에 자, 개수가 뭐가 생깁니까?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여기서 처음으로 접하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사실은 우리는 fx에서 완전히 미지의 상태에 놓여진 상태입니다. 즉, fx가 어떠한 그래프의 모양을 그릴지도 모릅니다. 자, 첫째 우리가 분류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4차 함수가 어떤 그래프 개형일지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주어진 문제를 푼다는 것은 자,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첫째, 극대를 갖냐 안 갖냐, 그렇죠? 자, 최고차 개수가 양수일 때, 자, 극대값의 존재, 자, 극대가 존재하는 케이스의 모양은 다음과 같이 자, W의 모양을 그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어진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어진 함수가 극대를 가져서 극대값 하나, 극소값 두 개를 갖는데, 자, 모양은, 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극대 극소가 완전히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함수의 케이스는 극대를 지나가는 직선을 기준으로 주어진 4차 함수 대칭인 구조를 그리게 됩니다. 일단 두 가지 케이스에서 먼저 확인해 볼까요? 만약에 y 이퀄 fx의 케이스가 이런 모양을 그린다면은, 자, 변화시켜 봅시다. y 이퀄 t라고 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을 아래에서부터 끌어 올라갈 때, 자, 미분 불가점의 변화를 확인해 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봐줍니다. 자, y축 어딘지 모릅니다. 자, y 이퀄 t가, 자, 분명히 봅니다. y 이퀄 t가, 자, 주어진 그래프 아래에 있다면 미분 불가능한 교점이 안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으로 여기에서죠. 그쵸? 이 점을 y 이퀄 t1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처음으로, 자, 만나는데, 이 점은 접하는 점이죠. 여전히 미분 불가능한 점 없는 겁니다. 이거부터 위로 올라가면, 자, 이 점을 뭐라 부를까요? y 이퀄 t1이라고 부르면, 자, t1보다 큰 점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미분 불가점의 개수 몇 개죠? 교점의 개수 몇 개죠? 2개죠? 자, 더 올라가서, 자, 극소값 중에 더 큰 쪽과 접할 때까지는 요 사이는, 자, 뭐가 됩니까? gt가 여기 0, 여기 2가 되는 겁니다. 그쵸? 요거보다, 여기를 우리가 y 이퀄 t2라고 한다면 요거 더 커지면, 자, 미분 불가점 몇 개가 생기죠? 4개가 생깁니다. 그쵸? 그리고 극대점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보면 y 이퀄 y 스타 t3라고 한다면 이때의 경우는 교점 3개지만 여기가 뭐합니까? 접하죠? 여기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분 불가점 몇 개 생기죠? 여기서부터 다시 2개가 됩니다. 그쵸? 자, gt라는 함수는 t가 t0보다 t1보다 작을 때 제로 갑자기 자, 어디로 2로 변하고 t2 기준으로 4로 변하고 그 다음에 t3에서 자, 얼마 다시 2로 변합니다. 그쵸? 즉, 자, 이 주어진 gt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자, 여기가 t1, 자, t2, 자, t3 여기서보다 작을 때 빵개였습니다. 같을 때까지. 여기보다 클 때가 몇 개죠? 자, 2개가 나온답니다. 그 다음 몇 개입니까? 4개고요. 그쵸? 그 다음 다시 2개가 되니까 불연점이 하나, 둘, 몇 개, 3개가 나오죠. 이러면 자, 이런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는 적어도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약간의 변화를 줘서 극대값과 극소값이 같은, 즉 극소값 2개가 같은 이런 함수, 얘가 y 이퀄 fx의 케이스라면 자, 우리가 봅시다. 이 경우는 자, 극대점을 지나는 자, 직선을 기준으로 x축의 수직인 직선이죠. 대칭인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잠깐 볼까요? y 이퀄 t를 마찬가지죠. 아래부터 끌어올려 봅시다. 자, 빵개죠. 그쵸? 안 만납니다. 자, 2개 같은 극소값을 지날 때 처음으로 접하는데 교점 2개지만 접하죠? 역시 빵개입니다. 요 위에서 몇 개입니까? 올라가면 교점 4개인데 접하는 점 없으니까 불가점 몇 개 나오죠? 4개 나옵니다. 자, 극대값을 지나갈 때 자, 까지는 4개인데 여기서는 교점이 3개지만 접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몇 개죠? 2개가 나옵니다. 그쵸? 자, 0개에서 4개 바로 이 지점에서 자, 주어진 gt는 불연속하게 되겠죠. 4개로 쭉 가다가 자, 바로
극대를 지나가는 자, 이 점을 y 콜 t 얼마라고 하면 이 값끼리 다시 2로 바뀝니다. 그쵸? 자,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 y 콜 t1, y 콜 t2라는 주어진 그래프는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t1, t2 기준으로 t보다 작을 때, t1보다 작을 때 gt는 빵개, 그쵸? 자, t1보다 t2일 때 몇 개 나오죠? 4개, 그쵸? 이게 4개입니다. 그쵸? t2보다 크거나 자, 같을 때 2개, 그래서 몇 개 나오죠? 2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개형이 주어진 조건을 일단은 만족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4차 함수의 다양한 개형을 우리가 확인해 줘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4차 함수가 극대만 가질까요? 아닙니다. 자, 극대를 갖지 않는 경우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프 한번 그려봅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자, 극대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쵸? 그러면 자, 우리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f'(x) 이퀄 0이 자, 크게 두 가지를 분류합니다. 자, 실근 알파와 중근 베타를 갖는 그래프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4차함수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로 그리죠?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했을 때 자, 그래프의 모양이 자, 이렇게 극소하나 갖고 자, 미분계수 0 되는 점에서 잠깐 자, 미분계수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과연 자, 주어진 GT가 어떠한 값을 갖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면 똑같습니다. 자, 역시 아래일 때 안 만나니까 미분 불가점 없죠. 처음으로 접할 때까지 여기까지는 GT는 빵입니다. 요거부터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면 자, 여기서 올라가면 자, 미분 불가점 2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여기 미분계수가 0이지만 뭐죠? 극점이 아닌 이 지점을 통과해 갈 때는 자, 교점 2개지만 여기서 뭐가 돼? 여기서는 미분 가능하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다시 잠깐 1개가 되고 2개가 됩니다. 자, 이럴 때 y를 t1, 이럴 때 y를 t2라고 하면 gt의 그래프를 보면 다음과 같죠? 자, t1, t2에 대해서 자, t1보다 작을 때 빵개, 그쵸? 요거보다 클 때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왔고 t2일 때 잠깐 얼마였다? 하나 나왔다가 다시 2개가 됩니다. 역시 여기도 미분 불가점 몇 개 나오죠? 2개가 나옵니다. 자, 이게 이 문제를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자, 이거를 제외한 다른 형태들은 미분 불가점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연속점이요. 자, 즉 아예 자, 미분 개수가 0 되는 게 없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뭐야? 한 2개 나오죠. 그쵸? 요 점만 기준으로 GT가 0이 자, 부연속점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의 모양이 자, 이렇게 W형, 대칭축 갖는 형태와 그 다음에 뭐죠? 자, 미분계수가 0 되지만 극점 같지 않는 이런 2개의 그래프로 자,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할 바로 이 부분이죠. 자, F'3이 주어진 조건상에서 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F0가 얼마죠? 3입니다. 그쵸? 자, 이 경우는 자, t = 3하고 19에서 부정소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값이 3, 이 값이 19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3하고 어디에서 19에서 t가 3하고 19에서 부정소리니까 여기가 3, 여기가 1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자, 3에서의 함수값이 이미 조건상에서 0이라 했으니까 여기 무조건 여기가 0되게 되죠? 그러면 0보다 큰 쪽에서 미분계수 양수입니다. 그쵸? 그럼 주어진 세 번째 조건에 F'3이 음수라는 조건은 이 그래프를 충족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자, 이제 우리가 집약할 수 있는 4차 함수의 모양은 고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 좌우 극대를 지나가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에 좌우 대칭을 갖는 대칭축 갖는 함수 4차 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자, 완벽한 W 모양의 함수죠. 자, 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가 현재 뭡니까? 여기가 y = 3입니다. 그쵸? 자, 3되는 점 두 가지 나오는데 프라임 3이 0대1에 자,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아마 여기서 형성되겠죠? 그럼 요 지점이 y축을 지나가는 지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 여기를 우리가 원점이라 하면 여기를 우리가 a라 할 수 있고 여기를 얼마라 할 수 있죠? 2a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주어진 함수 분명히 봅시다. 자, y = 3이라는 직선과 y = fx라는 직선은 0과 얼마를 2a를 뭘로 갔죠? 중근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로 자, 정리할 수 있습니다. fx
마이너스 3이라는 방정식은 최고차 계수 1에 x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뭐죠? 완전 제곱. 그쵸?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자 바로 a의 서의 함수 값이 얼마 되게 19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a의 서의 함수 값이 19입니다. 그쵸? 자 그러므로 f 얼마입니까? a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자 a 제곱 자 넣어주면 a 제곱 나오죠. 얘가 19니까 16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a 4승이 16 a 제곱은 4 고로 a가 얼마를 할 수 있죠?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로 fx는 얼마가 됩니까? x의 제곱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죠. 이 x고 2니까 고로 3 넘어오면 플러스 3이라는 다음 같은식으로 완성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죠. 여기서 구하라는 f-1을 구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4가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자 36 될 거고 플러스 3입니다. 그쵸?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144 더하기 3, 147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답에 자 계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함수가 지금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된 이유가 바로 자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의 변화까지 여러분들이 감안해 가면서 자 미분 불가점의 개수의 변화들을 제어해야 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자 얼마나 이해했을지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자 본선을 마치겠습니다.